한문학에 맥을 잇고 한글을 세우다. 가람 이병기. 한글로 일기를 쓰다. 1919년 8월 12일 저녁 서울에서 만주로 가는 기차에 오른 가람은 생애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썼다. 10여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타국으로 떠나는 순간 청년 이병기는 우리말과 우리글로 생각하고 쓰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가람이 처음 한글로 쓴 일기에는 당시 기거하던 서울 하숙집의 노파가 올해나 되는 정거장까지 가람을 배웅했다고 적혀 있다. 만주로 향하는 기차가 띠띠 하는 기적소리를 내고 두루루 뚝딱 뚝딱 달리기 시작했다는 제목도 있다. 하숙집 노파의 온정과 육중한 기차 소리를 받아 적으려면 한문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가람은 기차의 기적소리와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를 한글로 생경하게 적을 때 희열을 느꼈다. 기차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승객을 묘사하며 가람은 1919년 8월 12일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다. 청년 가람은 만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궁핍한 민족의 현실을 한글로 묘사했다. 이날 이후 가람은 생일을 마감할 때까지 한글로 일기를 썼다. 일기뿐만 아니라 시조 또한 한글로 썼다. 국어의 부흥이 곧 민족의 자유와 언어와 예술의 부흥과 다르지 않다고 가람은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이듬해 4월 6일의 일기에 잘 나타난다. 나는 오히려 유식한 이들에게는 그만두더라도 무식한 이들에게는 꼭 가르치며 깨우쳐야겠다. 쉬운 말로 할 수 없는 말이야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쓰고 그 글 적은 종이이나 아래에 그 말을 풀어 적으면 더구나 좋겠다. 이는 곧 여러 신문과 잡지 가운데 우리네의 우리 글 알만한 이를 위하여 무슨 말이든지 짓거리기를 바람이라. 가람일기 1 신고문화사 1976 109쪽. 가람 투옥되다. 1942년 10월 22일 가람의 집을 찾아온 종로서 영사는 수색 끝에 조선 말본을 찾아냈다. 곧바로 체포되어 흥원형무소에 투옥된 가람은 11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1943년 9월 18일에 추록했다. 1942년 영생여중학교 학생들이 기차 안에서 조선인 출신 일본 형사에게 덜미를 잡혀 촉발된 조선어학회 사건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가람의 신념을 살필 수 있는 사건이다. 형무소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복역했던 사람은 30여 명. 그 안에서 복역자들은 장시개명을 강요당했다. 일경의 겁박에도 가람은 끝까지 장시개명에 응하지 않았다. 이름을 잃으면 혼백도 잃는 것이다. 혼백을 잃으면 나라도 가족도 없다. 나라와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가람은 그렇게 생각했다. 옥에서 나온 가람은 급히 여산의 집으로 왔다. 유치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손자를 걱정한 가람의 조부는 방에 불을 떼지 않고 겨울을 났다. 가족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가람은 추록 후 곧바로 여산으로 향해 80세가 넘는 조부를 문안하고 천호산에 올랐다. 천호산에 올라서 가람은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눈에 담았다. 시조는 혁신하자. 가람의 가장 큰 업적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향유하던 시조 문학을 한글화했다는 것이다. 한문학으로 향유되던 지배층의 예술 양식을 한글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시가 문학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었다. 가람의 시조 혁신은 1920년대 시조 부흥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시조 혁신에 대한 가람의 의지는 1932년 동아일보에 11회에 걸쳐 연재된 시조는 혁신하자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가람은 옛날식 어투와 형이사학적 표문에 머물던 시조를 넘어 우리 글과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조를 창작하는 길을 열었다. 가람의 노력으로 공자의 사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한문을 쓰지 않고도 사대부 문항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00년 만의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람의 시조 혁신론은 민족 문학사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며 이를 선도한 가람의 업적 또한 기념할 만한 일이다. 가람은 시조의 형식을 주하되 실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힘쓰고 이를 위해 일상의 경험을 시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고어토 문장을 삼가고 참신한 용어로 시를 쓸 수 있어야 하며 쓰는 법과 읽는 법 역시 따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가람은 술과 제자와 화초복이 많다고 해서 삼지복인이다. 그의 시조는 난초나 매화 등 사대보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재가 많다. 그렇지만 내고장이나 갈보리처럼 지역민의 삶과 지역의 풍경을 투명하게 담고 있는 작품에 우리는 더 주목한다. 벼락보다 무서운 폭탄이 우박처럼 떨어지는 고향을 노래하거나 문장으로는 배가 채워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한문학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람의 시조는 당대의 각박한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것이 가람의 성취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이 우리에게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1891년 여산에서 태어난 가람은 해방 이후 전북대와 서울대 교수를 지냈으며 시조시인이자 서재학자이자 국어학자로 활동했다. 익산, 전주, 서울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가람은 1957년 뇌혈로 쓰러져 수우제로 왔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장에서 요양을 하던 가람은 1968년 78세로 세상을 떠났다. 수우제는 가람 생가의 사랑채로 어리석은 자하며 은거하다는 뜻이다. 소박하고 겸손한 민중의 삶을 지향한 가람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이름이다. 생가는 기역자 형태로 된 안채와 일차로 된 사랑채로 구성되었으며 갈대로 엮어 지붕을 올렸다. 생가 앞에는 수령 200년 이상 된 탱자나무가 서 있다. 가람의 고조부 이종이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2m에 달하는 유려한 나무로 유명하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112로 지정되어 있다. 생가 우측에는 가람문학관이 들어서 있다. 가람문학관과 생가, 그리고 생가 뒤편 가람의 묘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놓아서 산책하듯 편안하게 가람의 삶을 짚어볼 수 있게 했다. 생가와 문학관 주변에 설치된 조형물은 가람의 삶과 문학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2017년 개관한 가람문학관은 가람과 마주하기, 가람의 시조 음미하기, 가람의 생애 되짚기, 가람의 기억 가져가기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되어 익산이 낳은 걸출한 문인이자 학자인 가람을 기념하는 데 손색이 없다. 익산 사람이면 언제든 찾아가서 가람의 숨결을 느껴볼 만하다. 본 오디오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총괄 주관하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 중 자기주도 프로젝트의 과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녹음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고 녹음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오디오북은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지역 스토리텔링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편찬된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은 4대 종교의 성지가 모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및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오디오북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오디오북 체험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종교가 가진 화합의 의미를
보다 크게 담아내기 위하여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오디오북을 통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책을 접하지 못하는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본 오디오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